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는 한 가지 주제를 누구나 초보자나 아니면 소설을 처음 쓰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소설을 써볼 수 있는 경험을, 글쓰기의 재미를 좀 알아가실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주제로 모아진 단편 소설들은 자가출판 플랫폼 북크크를 통해서 출판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전자책으로 출판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출간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의 주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저는 1979년에 마지막 비상계엄 날 태어났어요. 제가 가진 계엄령이나 독재에 관한 기억은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나오던 청문회, 그리고 그것들을 집중해서 보시던 어른들에 대한 기억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매일 들으시던 라디오 드라마가 있거든요. 군부 독재 시절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재구성한 격동 30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은 격동 50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낮 시간에는 매일 틀어놓는 기억이 제가 계엄과 독재에 관해서 가진 이미지였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가지 엄혹한 사태가 일어났지만 아마 그래도 제 세대 정도가 완전한 민주주의 아래서 성장한 첫 세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해도 대학에 갔을 때 시위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대학에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학생 시위가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의 이제 없어진 시대에 날 때부터 자유를 공짜로 얻어서 당연하게 여기던 첫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세계 어디 가나 K-팝, K-드라마 하면서 한류에 대한 자부심,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 공동체가 전체가 힘을 내서 가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 선포를 딱 본 순간에 나는 무임승차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 문장을 들은 직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친구가 야간 근무여가지고 아직 회사에 출근해 있는데 집에 갈 수 있나? 이 생각이었고요. 왜냐면 코로나나 다른 나라에 있을 때 군부 쿠데타나 계엄령이 발동되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야간 통행 금지는 물론이고 인터넷이 잠깐 끊긴다던가 하는 긴박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순간에는 오늘 밤에 누군가는 죽거나 다치겠구나, 이런 인명사고가 나겠다는 걱정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되돌려서 독재로 다시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엄 사태가 독재로 이어진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계엄령을 이렇게 한번 내리고 나면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 대통령이 다시 선거를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저처럼 그 순간에 체감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저는 중남미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중남미에 는 우리보다 약간 잘 못 살고 독재 국가가 많죠.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지만 지금은 독재로 경제도 무너지고 치안 상태도 안 좋은 사람들한테 제가 저도 모르는 자부심, 우월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그 순간 이제 12월 3일이니까 여기는 크리스마스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노래도 부르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는데, 그 순간 그 자유가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없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가를 실제로 체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축복 같은 기간에 그 한 문장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영하의 날씨에서 패딩 입고 핫팩 들고서 길에 앉아가지고 시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유에 어떤 기여를 했던가, 나는 날 때부터 이 자유가 공짜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없던 20대에 투표하러 안 간 거부터 시작해서요, 정치 이슈를 니편 내편 갈라가지고 스포츠처럼 소비했던 거, 남일처럼 구경했던 거를 반성하면서 내가 누리던 자유의 자격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고, 아마 나의 불성실이 쌓여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다시 투사가 되어서 이 추운 겨울에 길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미안한 생각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든 생각이, 나는 왜 그 역사를 몰랐던 것은 아니고 잘 알고 있었는데도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을까? 그 일을 왜 내 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불의 앞에서 남일처럼 방관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역사가 되게 건조한 사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사실을 몰라서 공감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때 현장에 있었던 더 자세한 감정들, 사소한 슬픔들, 이런 것들을 몰라서 되게 오래된 과거의 일, 다시는 나한테는 닥치지 않을 불행으로 여겼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하기로 한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의미 있는 데다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주제로 선택했는데요. 만약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일어났을 일 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암울한 일이 일어났을 거고, 21세기의 독재는 과거의 독재에 비해서 그 기술적인 발전이 엄청나기 때문에 훨씬 더 촘촘하고 훨씬 더 악독하고, 그리고 더 교묘했을 거고요. 그리고 훨씬 더 보통 사람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임승차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작은 빛이 모여가지고 거리를 꽉 채워가지고 힘을 발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희의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으로 단편 소설 쓰기
쓰기의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단편 소설 쓰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저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글을 쓰지 못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글이 너무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꼭꼭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빼앗겼을 뻔한 우리 출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글은 어떻게든 또 누군가와 닿아서 공명을 일으키겠죠. 우리도 역사 앞에서 증언자로 되게 작은 목소리고 아무한테 잘 안 들리겠지만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편 쓰기의 목적은 계엄령이 성공했을 때 일어날 일들, 독재와 위법한 계엄령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거고요. 그 미래가 그날의 증언이어도 좋고 그날 이후의 미래여도 좋습니다. 그날 나의 행적이어도 좋고 지금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미래여도 좋고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소설의 형식을 띠면 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뻔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한 가지 문제는, 여러 명이 모여서 쓰는 단편 소설집이고 초보자도 많고 처음 단편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매우 막 좋은 수준의 되게 문학성이 높고 누구에게나 감동이 있는 그런 단편 소설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출판의 자유는 그렇게 누리는 거고, 자유는 그렇게 다양한 높낮이와 다양한 깊이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출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에 이번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2주간 4번의 강의로 진행이 되고, 2주 후에 원고를 주시면 제가 그 원고를 취합해서 장학출판 플랫폼 북크크에서 출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책으로는 무료로 출간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슴이 뜨거운 분들, 그리고 그날의 공포가 생생한 분들, 그리고 아직 길에서 시위하던 그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시는 분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 함께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